안녕하세요. 2026 대비 합격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회는 간단하게 대략적으로인 내용으로 이제 살펴보고, 제가 1월 9일 날 개강을 하게 되는데, 1월 9일 그 첫 시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할 때 조금 더 상세하게 실제적인 내용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대략적으로 이제 살펴보고, 이제 그 올해 시험 기출된 내용, 이어서, 이 설명회를 이어서 기출된 내용하고, 제가 어떻게 적중을 했는지, 뭐 그런 적중 사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설명회에서 이제 처음 나오는 내용이, 요건 이제 올해 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내년도 뭐, 동일한 날짜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비슷한 날짜에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뭐 사전 예고 먼저 나오고, 이게 이제 올해 상황이죠. 24년도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접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6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어서 보시면, 여기 26일. 올해는, 요거는 이제 합격자 발표죠. 합격자 발표고, 이제 그 사전 예고하고, 원서 접수하고, 그 다음에, 11월 26일. 보통 이제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특별한 일이 없으면 11월 마지막 그 넷째 주 토요일 날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올해도 24년 11월 23일 날 이렇게 시험을 우리 1차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12월 26일 아까 위에 있던 요 날짜죠. 1차 시험이 그 성적이 발표되고 뭐 2배수 뽑는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 1.5배수 이렇게 1차 시험에서 합격을 한 다음에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린 체육교과니까 실기시험 그 다음에 수업실현 그 다음에 면접 이렇게 해서 1차 합격한 분들 선생님들 대상으로 해서 최종 합격자를 이제 21일 날 발표하는 걸로 시험을 거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순서대로 임용시험이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1차 시험 보고 합격하시면 이제 2차 시험 보고 최종 합격하고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뭐 날짜는 달라지니까 거의 비슷한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 그럼 1차 시험을 위해서 저는 이제 1차 그 전공 체육 강사니까 1차 시험은 일반 교육학이랑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공 A, B형 이렇게 해서 일반 교육학 20점 그 다음에 요거 80점, 우리 전공 80점에서 100점으로 이렇게 1차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1차 통과하신 분들은 2차 시험에서 또 실기하고 뭐 수업 실현하고 면접하고 이렇게 100점 해서 합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최종 합격을 가리게 된다. 자, 뭐 다음 내용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반 교육학이죠. 일반 교육학이고 20점이고요. 100점이 이 전공은 이제 A형, B형 나눠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일반 교육학 보고 보는 거죠. 그래서 40점, 40점. 이렇게. 문항수는 뭐 크게, 신경 안 쓰고, 이거 지금 제가 오늘 강의는 처음 이제 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올해 시험을 보셨던 분들도, 이제 영상을 보게 되실 텐데, 초수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거 감안해서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점 32점이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단답형, 기입형이 4문항이고, 기입형은 한 문항당 2점입니다. 2점이니까 8점이고, 요거는 이제 서술형은 4점이기 때문에 8문항이니까 32점이고, 요거는 이제 문항 수만 조금 바뀌는 거고, 어쨌든 40점, 40점, 80점 몇 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 교육학 20점이랑 합산하게 되면은 1차가 100점이죠. 이렇게.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그 경쟁률인데요. 경쟁률은 보시면 매년 뭐 다르죠. 다른데, 뭐 요건 이제 최근 4년치만 이렇게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원하시는 지역, 응시하고자 하는 그 지역 위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저는 뭐 서울 경기만 대표적으로 보면은 경쟁률이 뭐 항상 뭐 어느 지역이 높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제 매년 좀 달라지는데요. 그 22년에 보면은 서울 경기만 볼게요. 22년도에 보면은 서울이 경쟁률이 높았죠. 경기하고 비교했을 때. 근데 이제 또 23년도 서울이 높았고, 그죠?
24년도 서울이 높았고, 근데 올해 보시면 경기도가 더 높잖아요. 그래서 이게 매년 달라질 수 있다. 뭐 그 커트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트라인도 마찬가지고, 이건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그 지역에 이제 이런 자료들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매년 바뀐다. 그래서 여러 그 개인적으로 고려해야 될 요인들, 또 근무하고 싶은 지역 이런 거 이제 생각하셔가지고 지역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커트라인도 뭐 경쟁률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매년 바뀝니다. 바뀌는데 서울 경기 위주로 한번 봐볼게요. 간단하게. 그러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경기보다 높았죠. 이렇게. 이거 1차 커트입니다. 1차 커트가 77점, 경기는 74점, 좀 많이 차이 나죠. 그리고 23년은 뭐 큰 차이는 없죠. 이거 소수점 차이니까 큰 차이는 없고요. 22년도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고 한 1점 조금 이렇게 차이 나니까. 근데 21년도를 보면은 경기도가 서울보다 이렇게 3.5나 높았죠. 그래서 뭐 항상 서울이 높고 이런 건 아니고요. 매년 변동된다,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항상 뭐 서울 경기가 가장 높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지만 다른 지역이 더 높을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공부 생각하시다가 원서 이제 쓰시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결정하셔. 뭐 원서 쓰는 거니까 미리 뭐 이거 원서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다음 내용 보시면 요건 이제 제가 이제 이론 강의 그리고 또 하는 뭐 순서이기도 하고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전공 과목의 그 영역들입니다. 영역들인데 요거랑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연강 일정하고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1월부터 6월까지는 이론 강의를 합니다. 이론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영역별로 이제 모의고사를 하죠. 그리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데, 다시 윗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위에 보시면 이론 강의, 1월부터 6월까지 하는 이론 강의를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영역들이죠. 그럼 이제 요 두 개, 이론 강의 1과 2, 요걸 이제 교과 교육학, 우린 교과가 체육이니까 교과 교육학이죠. 교과 교육학이고, 나머지 과목들이 이제 우리가 교과 내용학 이렇게 부릅니다. 내용학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이제 배점이 80점 중에서 요게 이제 25%에서 35%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55에서 65%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매년 조금 다릅니다. 요 안에서 이제 우리가 결정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30%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80점이니까, 뭐 24점이 여기서 이제 교과 교육학에서 나왔다. 이러면 여기는 이제, 뭐 6점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되는데, 보통 보면은 이것도 매년 다르지만, 뭐 체육 수업 모형,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거 4개의 영역을 합쳐서 한 25점 정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리학 10점, 뭐 트레이닝을 포함한 생리학. 그래서 뭐, 그냥 생리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심리학 10점, 뭐 사회학 10점, 역학 10점, 측정평가 10점. 요거는 좀 변동이 있습니다. 뭐 6점 나올 때도 있고, 뭐 8점 나올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연강 일정인데, 연강 일정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는 이론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공부할 영역 순서대로 다 설명을 드리고, 뭐 이렇게 막 건너뛰거나 이러지 않고요. 어려운 건 어려운 대로, 쉬운 건 쉬운 대로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론 강의를 하면서, 제가 원래 기출을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제 방문각에 오게 이제 와서 강의를 2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방문각에 오면서 이제 기출을 좀 해달라는 요청이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이제 기출을 이제 다루게 됐는데, 기출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론 강의를 하면서 바로바로 관련된 어떤 진도를 나갔으면은 요렇게 기출됐다는 것을 바로바로 이 화면으로 TV로 해가지고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석하고 확인을 시켜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우리가 기출을 다룰 수 있고, 이해도 빠르고,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기출을 빼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강의 시간에 기출을 다룬다. 기출은 14년도부터
작년 문제까지, 그러니까 올해 문제죠. 올해 문제까지 하면 한 12년 되겠죠. 요거를 한 문제도 빼지 않고 다 강의 시간에 그 강의 그 내용에 맞춰서 강의하고 관련된 기출이 나왔다면 바로바로. 그럼 100%다 교재에서 나왔다. 이걸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기출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나머지 기출은 그 사실은 기출이 예전 기출, 막 20년도 넘은 기출, 그런 기출들은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났죠. 강산이 몇 번 바뀌는 그런 20년 전 기출. 근데 그 중에서 또 의미 있는 기출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기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사실 객관식 5년 동안 나왔던 객관식 문제들은 문제질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것들은 거의 다 대부분 문제를 변형해서 물론 이론 시간에 설명을 드리지만 이 12년치, 최근 12년치는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객관식 문제는 문제질이 좀 괜찮기 때문에, 문제질이 좋기 때문에 그 전에, 객관식 전에 시험은 시험지를 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문제는 좀 가려서 봐야 됩니다. 보긴 보되 가려서.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거는 제가 오리엔테이션 1월 9일 날 할 때, 그때 조금 더 실제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그리고 필요한 그런 문제들은, 뭐 이거 포함해서 그 객관식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여기 다 들어갑니다. 물론 설명도 다 해드리고요. 설명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문제를 약간 변형해서 대부분 다 들어간다.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하시면 기출이 잘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일단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 기출을 하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답을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 제가 다 바로 잡아드리고, 5개념. 저는, 5개념이 없습니다. 5개념이 없고, 뭐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5개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그렇지만은, 뭐 그동안 강의하면서 제가 5개념 뭐 선생님들하고 설명하고 많이 대화를 하죠. 질문도 받고. 5개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는 이제 뭐 대부분 강사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뭐 술도 먹지 않고 뭐 운동하고 공부하고 강의하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강의하고 교재 만들고 문제 만들고 계속 그거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뭐 5개념 계속 공부하는 거죠. 제가 똑똑해지고 많이 알아야 그래야 선생님들한테 적중하는 거죠. 그죠? 우리 중요한 것은 뭐 잘 설명하고 뭐 문제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적중을 잘해야 되죠. 그죠? 적중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중요하고 설명도 잘 해야 되고 문제 질도 좋아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아무리 문제가 좋아도 적중을 해야죠. 그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커리큘럼은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론 강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의고사하고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하는데 그 이론 강의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4년도부터 올해 시험까지 전부 다 그 진도 순서에 맞게끔 화면에 띄워서 설명해 드린다. 그리고 기출문제, 이론 강의할 때는요, 이 모의고사 영역형하고 실전 모의고사는 지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화면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요게 편리하죠. 편리하고. 이론 강의할 때 이론은 다 제가 칠판, 판서를 통해서 합니다. 판서를 하고 기출문제만 요거를 활용합니다. 기출문제만 활용하고. 그때 이제 이론 강의할 때는 요거를 저쪽으로 치워가지고 칠판을 다 활용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밑에 또 추가적으로 뭐 드릴 말씀은, 뭐, 이제, 이건 이제 대략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이제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을 외우고 뭐 이런 내용이 아니죠. 자연스럽게 알게 되시고,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미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전공 잘 공부를 하고, 일반교육학 해서 1차 통과하고, 2차 실기 면접 실험 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도사, 스포츠 지도사랑 뭐, 대학 이론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 9일 OT 할 때, 그때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강의 특징, 충분히. 저는 그 강의를 뭐, 이렇게, 뭐, 보통 뭐, 그럴 수 있죠. 자기가 잘 아는 건 설명을 잘 하고, 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잘 모르는 건 넘어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의 다 훑으면서 다 설명합니다. 다 설명하고 정말 쉽거나 뭐 과잉 설명하면 안 되니까 정말 쉽거나 아니면
시험에 나오기 정말 어려운 부분들, 뭐 그런 것들 특별한 걸 빼고는 거의 다 설명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설명을 다 드린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뭐 이건 그냥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12년 동안 이게 중요하다. 근데 사실 기출문제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 지금은 기출만 가지고 뭐 원래 이 노량진에는 기출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기출만 가지고 합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출만 가지고 고득점 받기도 어렵고 이거는 뭐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이 기출과 대학 이론서가 별개가 아닙니다. 별개가 아니고 왜냐하면 그 교수님들이 이론서를 가지고 기출을 기존 기출을 펴놓고 그 재탕하고 이러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이 자꾸 기출되는 것이고 또 기출 문제가 그 반복되는 것은 그 이제 중요하니까 그게 계속 반복되고 그래서 중요하니까 기출이 된 거고 그러니까 뭐 기출이니까 중요하다 뭐 중요하니까 기출이 되다 결국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건 기본이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론 강의를 이렇게 6월까지 진행을 하잖아요. 진행을 하면 12년 동안의 문제가 제 강의와 제 교재와 이런 걸로 다 여기서 나왔구나를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러면 기출과 뭐 이게 별개가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면 제 교재는 제가 만들었지만 대학 이론서죠. 대학 이론서를 짜집게 있는 거죠. 그죠? 짜집기? 대학 이론서를 갖다가 옮겨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서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변형을 하거나 아니면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기출이 됐구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제 교재인데요. 사실 작년에 심리학, 또 사회학 책들이 새로운 게 좀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는데 그 대학 이론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1월 9일 날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제 교재로 5건만 가지고 합격하는 데가 아니고요. 제 목표는 항상 80점입니다. 우리 80점 만점. 올해는 제 교재 그리고 이따가 우리 기출문제 이어서 살펴볼 텐데 제 교재와 제 수업 시간에 강조한 거, 제 교재 그리고 영역형 모의고사 7월부터 9월까지 하는 한 10회 정도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10회, 10일이죠. 매주 토요일 날 10일 정도 진행한다는 얘기는, 한 번 할 때 이제 2회 하거든요. 곱하기 2니까 20회의 영역형 모의고사를 풀게 됩니다. 문제수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뭐 7번의 모의고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제 이론 강의 교재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좀 새로운 내용들 이런 것들은 제가 필기해 드리거나 뭐 자료를 많이 드리진 않습니다. 자료를 많이 드리진 않고 그런 것들은 이제 자료 좀 추가해 드리고 필기해 드리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이따가 제가 그 기출 요거 확인할 때 거의 영역형 위주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모의고사라든가 그다음에 강의 제가 보는 자료가 있거든요. 제가 보는 자료를 가지고 다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꼼꼼하게 다 자료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시면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제 강의 그 다음에 모의고사 그 다음에 영역형 그 문제풀이 요거 가지고 이 점수를 받을 수 있느냐 그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따 기출풀이를 할 거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루지 않은 내용들 올해 다루지 않은 내용은 여기서 마이너스 3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뭐 선생님들이 이제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3점 빼고 다 맞출 수 있네, 다 책에 있고 다 문제로 냈다는 얘기잖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77점 맞을 수 있겠네. 근데 실제로 이런 점수 받은 사람 없습니다. 없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커트라인은 조금 예민한 지금 상황이 좀 그렇죠. 아직 1차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점수가 이런 점수가 안 나오죠. 안 나오고 올해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전공 60점.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 커트가 이런 식이었죠. 그죠? 서울 뭐 77, 이거 일반 교육학 합친 점수죠. 올해 만약에 일반 교육학 15점 그냥, 이게 지금 커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커트는 아무도 모르죠. 전공이 만약에 60점이다. 이러면은 75점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올해 전공 60점, 이 정도 받아야 합격하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올해는 커트가 확 낮아질 겁니다. 낮아질 것이고, 올해 몇 점 받아야 합격할 수 있느냐? 근데 이런 그 커트 얘기는 지금 상황에서 하는 게 1차 발표 나기 전에 이제 커트라인 얘기를 물론 예상하는 거지만 하는 게 뭐 바람직하지 않죠. 지금 특히 이렇게
뭐 제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자리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시면 제가 다 말씀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커트는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건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전공을 예를 들어 한 53점 이렇게 맞아야 될 것 같아. 일반 교육학 15에. 이게 절대 커트라인, 올해 예상하는 제 커트라인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하게 되면은 지금 준비하시고 계시는 52점 채점했을 때, 물론 가채점이지만, 또는 뭐 51점 받은 분들은 이거 어떻겠습니까, 이게? 2차 그 준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분들이 합격하신다니까요, 나중에. 이분들이 일반 교육학 몇 점 나올지도 모르죠. 제가 지금 53점이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제가 이 점수를 제가 예상하는 점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무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이제 뭐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들이 아십니다. 이게, 올해 1차는 어렵구나. 그러면은 내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본인이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커트라인 같은 것들은 아무한테도 도움되지 않는 얘기.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이미 저한테, 전 뭐 많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선생님들이 편하게 전화하시니까 이따가 제 연락처도 알려드릴 거고, 그렇게 할 거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올해 커트라인은 그리고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초수 대상으로 지금 진행하는 강의니까 올해 커트라인은 이제 좀 있으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떨어질 거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니까 아무한테도. 기분이 굉장히 나쁘지만 제가 뭐 전공한 52점, 뭐 3점, 뭐 또는 뭐 54점, 왜 40 몇 점을 얘기 안 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예를 들어 뭐 이런 점수를 얘기했다. 51점은 기분이 굉장히, 그러면 이거는 아무한테 도움이 안 돼. 그럼 예를 들어서 가채점인데 55점 나온 분도 기분 나쁩니다. 왜냐면 이건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거에서 1, 2점 내려가면은, 잘못하면 나 불안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 2차 준비가 되겠습니까, 이게? 도움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게. 근데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그렇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많이 떨어질 겁니다. 많이 떨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매년 예전에 이제 시험지 내던 시절에서 객관식으로, 또 객관식에서 다시 주관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첫 해,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바뀌는 거죠, 스타일이. 그런 경우에는, 그 바뀌는 그런 첫 해에는 그 이제 커트라인이 많이 떨어집니다. 커트라인이 많이 떨어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재작년보다 문제 유형이 좀 달라졌죠. 기존하고. 그래서 커트라인이 조금 떨어졌어. 문제도 조금 어려웠지만 올해는 또 작년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문제도 또 조금 더 까다로웠고, 그래서 커트라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근데 조금이 아니라 조금 많이 떨어질 거다. 그렇게 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설명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심플하게 이론 강의하고 영역형 문제를 풀고, 영역형 문제는 그럼 도대체 뭔데? 이따 기출 확인하면은 제가 영역형 문제 샘플로 가져왔으니까, 적중한 거 위주로 가져왔으니까 뭐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간단한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거의 모의고사 수준인데 사이즈만 좀 줄여놓은 모의고사다. 영역형 7, 8월 달에 9월 달에 푸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는 진짜 선생님들이 시험 보시는 그런 그 형식에 맞춰서 내는 문제고요. 그것도 모의고사도 제가 이따 그 샘플로 적중한 거 가지고 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를 내는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책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따가 보시면 제가 3개 못 맞췄다 그랬잖아요. 3개는 오래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책과 책이 곧 강의죠. 책과 제가 다 설명해 드릴 거니까. 그 다음에 영역형 문제,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3점 빼고는 다, 물론 이제 대부분은 강조했지만 이 3점 말고도 조금 강조 안 한 것도 있어요. 책에는 있는데 좀 강조 안 한 것도 있습니다. 몇 개 강조 안 한 것도 있지만, 이런 점수는 지금 시험 보신 분들한테 이런 77점 받은 사람 전국에 없습니다. 근데 70점 넘은 분들은 몇 분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우리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여튼 이게 해결이 된다. 그러면 뭐 대학 이론서 볼 필요 없네요. 딱 이것만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건 이제 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들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월 9일 날 조금 더 사실적인, 실제적인 말씀들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고. 자, 요거는 제 카페인데요. 이 카페 만든 지가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제 카페에다 질문하시는 분들은 다른 강사 수강생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제 수강생들은 거의 다 핸드폰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선생님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질문하실 내용들 사진 찍거나 아니면 간단한 건 그냥 문자로 하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시면은 제가 확인하는 대로 이렇게 답을 해드립니다. 답을 해드리고 전화 바로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카페 주소고요. 다음 카페 주소고, 여기 가면은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제 연락처가 있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연락처 카페 들어가면 있지만 이렇게
공부할 때 빼놓고 켜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선생님들이 이제 제 수업을 이제 들으시면서 뭐 밤에 공부하시다가 이게 좀 궁금하다 이러면 질문을 뭐 새벽 1-2시에 남겨놓으시면 저 잘 때 핸드폰 끄고 자거든요. 공부할 때 핸드폰 끄고 잘 때 핸드폰 끄고 이렇게 끄고 잡니다. 그러면 왜냐면 공부할 때는 자꾸 전화를 받으면 맥이 자꾸 끊어지니까. 선생님들도 공부하실 때에는 전화를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시험 기간 다가오게 되면 선생님들도 전화를 멀리 하시더라고요. 진동으로 바꿔놓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공부할 때는 핸드폰을 꺼놓습니다. 그럼 다시 켰을 때 확인하는 대로 제가 답을 해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새벽에 만약에 질문하시면 제가 뭐 새벽에 제가 깨 있으면은 뭐 자기 전에는 확인 한번 하고 자니까요. 그러면 뭐 바로 해드리고 아니면 다음날 해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자, 요 정도로 설명에는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초수생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바로 올해 기출문제하고 이제 정답. 정답은 이미 다른 강사 선생님들이 강사 선생님들 답들 몇 개 좀 갈리는 것들이 있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정답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적중했는지, 그거를, 그리고 이제 적중한 자료를 보시면 선생님들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 강의는 이런 식으로 하겠구나. 제 강의 이제 처음 이제 초수 선생님들이 또 초수가 아니더라도, 다시 준비하시는 분들도 제 강의는 이제 처음 이렇게 듣게 되시는 분들은 이런 강의 저런 식으로 하겠구나. 그리고 문제들은 저런 스타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감만 잡을 수 있다면 그렇게 제가 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 그런 목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강의니까. 그리고 원래 제가 이 설명회는 OT, 작년에는 그냥 OT로 이렇게 하고 제가 이 학원 방문가게 오기 전에는 이런 적중 사례라든가 이런 걸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격적으로 그게 제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주변 여러 요청이 있어가지고 방문가 학원 올 때 재작년에 한 번 적중 사례를 한 번 했고요. 그리고 올해 2번째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그 선생님들이 이론 그 다음에 문제 스타일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합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구나. 그렇게 감을 잡으시면 되겠죠, 그죠? 잠깐 끊고 바로 이어서 기출문제 올해 출제됐던 그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